네, 무료 서비스와 유료 서비스의 차이. 이건 사실 그 참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네, 카카오톡이 타격을 받는다. 사실 물론 통신사들이 먼저 보도자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인가. 좀 향후에 대한 부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보자면은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라인 서비스에 달려있는 NHN의 게임이라든지 기타 컨텐츠들도 많잖아요. 그렇다면은 카카오톡이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게 된다면 이런 산업들도 좀 이어서 충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감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관심 자체가 통신 3사가 사실 접근할 때 카카오톡이나 라인에 뺏긴 어떤 유저를 뺏어오겠다는 그런 접근했는데 시장 한편으로 소비자 반응 조사나 보면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넘어가지 않겠다는, 그리고 카카오톡의 충성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 그 분야의 염려는 아직은 조금 기우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근데 저는 또 다시 역발상적으로 한번 접근해 봤더니 결과론적으로 통신 3사가 이렇게 플랫폼 사업에 손을 댄다는 것 자체는, 플랫폼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한번 숟가락만 밥상만 딱 차려놓으면 유저들이 알아서 밥을 먹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캐시하고 높은 사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당장은 카카오톡이나 라인의 어떤 그 유저를 뺏어오지 못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플랫폼 사업이 계속 확대된다. 그럼 여기서 거꾸로 생각할 때 플랫폼, 내가 런칭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아진다는 건 결과론적으로 이 플랫폼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사라든지 기타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어떤 선택권은 커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플랫폼 업체끼리의 과다 경쟁 자체는 실제적으로 그 플랫폼에다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사라든지 게임빌이나 컴투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기타 음원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콘텐츠 제공업체의 선택은 폭은 넓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제가 드린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 시장이 커진다는 데에서 시장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오히려 플랫폼 업체의 과다 경쟁 자체는 플랫폼 업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임 회사라든지 기타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혜가 전망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카카오톡이나 라인 관련 종목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한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인 것 같고요. 오히려 플랫폼 콘텐츠 제공 업체들에게는 시장의 폭이 좀 커졌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볼게요. 윈도우 8이 출시가 됐는데 기대가 참 많았었는데 오히려 현재는 시장 우려감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반응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현지 여러 가지 리포트들도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팀장님, 상황이 좀 어떤 건가요? 일단은 제가 아마 설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아직 상황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8의 출시가 벌써 9월 말 10월 초니까 2달 정도가 지났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PC업계라든지 운영체제업에서는 윈도우 8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10월 초순에만 해도 상당히 좀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윈도우 8을 만든 ML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실제로 약간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주말 월요일 같은 경우도 MS의 주가는 조금 내려가면서 21달러 초반에 있습니다. 시장 반응들을 조금 분석을 해봤더니 물론 미국에서 좀 분석을 한 것 같은데요. 과거 이제 MS에서 윈도우 7이라든지 비스타 또는 XP가 나왔을 때보다는 시장이 어떤 좀 호응도가 좀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 있고 오히려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실제적으로 나온 이후에도 PC 매출 자체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4분기에 13%가 급감했을 정도니까 아직까지 시장에서 솔직히 윈도우 8이 나왔나? 알고 있지 모르는 사람도 좀 많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윈도우 8이 사실 출시되면서 가장 강하게 소비자에게 어필했던 부분이 바로 터치 스크린이 가능한 태블릿 PC에서의 호환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체가 아직까지 시장이 좀 먹혀들고 있지 않다. 그렇게 봤을 땐 실제적으로 윈도우 8 출시 기대감으로 많이 좀 기대를 갖고 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타이밍적으로 지금 12월 말 이제 신초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윈도우 8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전망이 계속 지속된다면 내년 3, 4월은 또 신학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PC 쪽은 약간 성수기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찬물을 끼얹지 않나 보겠고요. 저도 잠깐 예전에 누가 어떤 그 블로그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IT 포털 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윈도우 8이 과연 윈도우 7을 8으로 사는 게 낫느냐 업그레이드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좀 분분했던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그때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블릿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는 어떤 기기에서의 성능 외에 기존 PC에서는 굳이 윈도우 8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도 추가 비용을 들지 않아도 그렇다 할
특징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역시나 윈도우 8이 성공 가능하고 좀 더 윈도우 8 관련주로 폭등적인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뭐 애플 아이패드 미니라든지 삼성의 갤럭시 노트 2 같은 태블릿 PC의 성장성 자체가 사실은 먼저 선제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윈도우 8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졌다. 그렇게 봤을 땐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사실 하이닉스도 부정적입니다. 삼성전자도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모바일 디램 쪽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존 현재 수준에서 PC 디램이라든지 반도체 부분에 대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성장 모델이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최근에 어떤 뭐 단기적으로 27,000원까지 갔던 중국 쪽에서 나오는 뭐 저가 태블릿 PC, 스마트 PC 관련해서 모바일 디램 쪽의 모멘텀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와닿기보다는 기대감이었다는 것이고 현재 수준에서 실적을 커버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커버 안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에서는 이런 것도 하이닉스의 발목 요인도 하나 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개별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윈도우 8 관련주들로 제가 조금 보니까 최근 좀 약간 같은데요. 뭐 유원 컴텍이라든지 ELK, 트레이스, 덕성 대부분 일진 디스플레이도 사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일진은 뭐 여러 가지 TSP 업체로 가니까 조금 타격은 작을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10월달 정도에 윈도우 8 출시 기대감으로 많이 좀 기대 시장을 모았던 유원컴텍이나 ELK, 덕성, 트레이스 이던 종목들의 약세 흐름 자체가 조금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무기를 둬야 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긍정적인 재료를 굉장히 시장에선 기다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윈도우 8이었는데요. 일단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생각보다 모멘텀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PC 시장의 그 구원투수로는 역부족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본 후에 투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부품주 중에서도 하락세가 깊은 종목들까지 같이 짚어봤는데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한번 체크해볼게요. 오늘 나온 이슈를 보니까요. 네. 홈쇼핑 업체들이 긴장을 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유통업계 종목 중에서 그나마 가장 좀 선방해주고 있는 게 홈쇼핑 업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뉴스를 보니까 티커머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홈쇼핑 업체에게는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왔어요. 자, 팀장님, 우선 티커머스 시장이 어떤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향후 이제 유통업계 관련 종목들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들고 가는지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제 티커머스는 이미 지금 우리 실생활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이것이 티커머스인지 홈쇼핑인지 좀 몰라서 그냥 물으실 뿐인데 실제적으로 이미 KT 뭐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가지고 이미 이쪽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기존 홈쇼핑 같은 경우 우리가 홈쇼핑 채널을 보면서 그 리모컨을 통해서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바로 주문을 했다는 거죠. 개성적으로 모델이 나오고 거기서 계속 계속 광고를 하면서 했는데 티커머스는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미지도 나옵니다. 이미지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고 물론 방송도 나옵니다만은 그러면서 VOD 주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보면 기존 TV 홈쇼핑 쪽에서 그냥 화면만 보고 주문한다고 움직이는 동영상만 보고 주문했다면 티커머스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동영상이 아니더라도 멈춰있는 동영상, 이미지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적 노출을 통해서 주문이 된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사실은 뭐 TV 홈쇼핑에 대비해서는 매출이라든지 기타 기여도는 작습니다만은 뭐 실제적으로 이제 KT가 먼저 선두를 해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런칭을 좀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홈쇼핑 업체들은 사실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나. 왜? 그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니면 수요하는 소비자의 수는 제한된 상태에서 유통의 채널 자체가 확대되게 되면 다시 한번 과다 경쟁 차원에서 또 하나의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기타 비용을 유발하고 파일을 갉아먹기 때문에 티커머스 시장의 어떤 성장 자체는 사실 홈쇼핑 업체 주가에 그렇게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 않다 봅니다. 물론 티커머스를 공략하는 뭐 KTH라든지 KT 스카이라이프 같은 위성방송 업체들은 상당히 좀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고요.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언제 정말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 2015년까지 티커머스 시장이 뭐 5조 원, 7조 원까지 클 수 있을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데 뭐 이제 내년부터는 또 TV 시장도 좀 바뀌는 것이 이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되죠. 그렇게 봤을 때는 뭐 IPTV도 확대될 것이고 계속 텔레비전의 어떤 시각적 노출은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제가 모 광고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어디 그 유선업체인가 모르겠는데 13만 개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그런 광고도 봤습니다. 그 말은 계속적으로 이제는 굳이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홈쇼핑 자체도 그 시간에 안 봐도 자기가 원하는 바로 실제만은
VOD 주문형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티커머스 시장이 계속 커질 수 있다는 데에서 우리가 용어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은 좀 공감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또 방통위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조금 키우기 위해서 뭐 내부 소음 이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업자 자격 기준 자체를 실제로 조금 많이 완화했다. 무슨 말이냐? 사업자 자격을 티커머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홈쇼핑 방송 사업자에서 자본 규정을 대폭 완화해가지고 자본금 5억 이상 통신 판매업자로 완화했다는 겁니다. 그 말 자체는 티커머스 시장은 어느 정도의 일정 요건만 구비하면 누구나 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다는 데서는 좀 공감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전략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좀 시장에 대해서 늘 긍정적입니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로 이 티커머스라든지 홈쇼핑이 싸우게 되면 오히려 유리합니다. 유리하다는 것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요. 그리고 가격 인하 요인은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소비자 입장에는 유리하고 주가 관점에서 과연 홈쇼핑 업체라든지 티커머스에 공략하는 업체들의 주가 관점에서는 약간 제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돈이 되니까 덤비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또 어떤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바로 과다 경쟁에 따른 일시적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홈쇼핑 시장, 티커머스 시장이 같이 커지고 있지 않나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춘다면 오히려 이 흐름 자체도 결과론적으로 현재 중국 시장, 동남아 시장을 노리고 있는 홈쇼핑 업체나 티커머스를 노리는 KT 스카이라이프, KTH의 주가에는 오히려 긍정적이다. 전부 다 유인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은 약간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티커머스의 개념과 또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비전까지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좀 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방송도 마찬가지로 컨텐츠의 시대가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4가지 이슈에 대해서 속 시원한 분석 같이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앤뉴스 하창봉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